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6번째 기사 1431년 명선덕 6년 대우군 박연이 여러 의식대의 음악 사용에 대해 상언하다. 이어서 고성궁으로서 고쳐 사용하며 제후의 법도를 빛나게 하시고 예가 끝날 때 이르러 골패를 철거한 뒤 본조의 예의를 행한다면 전하의 출입에 황종궁을 사용하고 세자와 군신의 예배에 고성궁을 사용하게 하여 한결같이 삭일의 의식과 같게 하여 군신의 분의를 밝히소서. 또 조칙을 맞이하는 예는 조칙이 건정문에 들어오면 황종궁을 연주하고 전하께서 군신을 거느리고 예를 행할 때는 고성궁을 사용하소서. 성절 하례에는 전하의 출입과 예배에도 또한 고성궁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악보에서 연주하는 황종궁과 고성궁이 하나가 아니니 다시 한 궁을 골라서 조칙을 맞이하는 데 소속시키고 전하의 출입에 쓰는 황종궁은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또 고성궁 한 궁을 골라서 정조와 동지와 성절 전하의 망골례 및 조칙 행례의 의식에 소속시키고 세자의 예배에 쓰는 고성궁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신상, 맹사성, 황희 등은 옳다고 하고 정초는 아뢰기를 황종궁이 천자에 소속되어 제후는 사용할 수 없다면 전하의 평상시에도 또한 사용할 수가 없사온데 지금 이미 이를 사용하고 있은즉 천자가 하늘에 제사하고 종묘에 제향하고 출입할 때 모두 황종을 연주하게 되니 비록 정조, 동지, 망골례, 칙명을 맞이할 때도 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허조는 아뢰기를 신은 악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없사오니 원컨대 집현전으로 하여금 역대의 용악 제도를 자세히 상고한 뒤에 헌의하겠나이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칠성은 궁상, 각치, 우의 오성과 반치와 반상을 말한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7번째 기사 나주의 죄수 6월과 승두이에게 능지처사와 차명을 내리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나주의 죄수인 양민의 여자 6월이 간부 승두이와 함께 그 남편 최원봉을 죽였사오니 형률에 의거하면 6월은 능지처사에 해당하고 승두이는 차명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8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등이 사직신의 위패 칭호를 의논하여 아뢰다. 삼가 살펴보건대 주례 소사도에 무릇 나라를 세우면 그 사직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그 소에는 나라에서 그 사직을 건립한다는 것은 제후도 3사 3직이 있는데 국사, 후사, 승국사라 이르며 모두 직으로 배양하게 되고 제법의 왕이 여러 성을 위하여 사를 건립하니 태사라 하고 왕이 자기가 사를 건립하니 왕사라 하고 제후가 백성을 위하여 사를 건립하니 국사라 하고 제후가 자기가 사를 건립하니 후사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나라 개원내의 제주 제사직 위에는 사시는 후토 구룡시로서 이에 배양하고 직시는 후직기로서 이에 배양한다 하였고 송나라 순위 4년의 사사직의 주에는 제사 지내는 날에 제사를 맡은 사람이 신이 위판을 단 위에 설치하고 자리는 왕골로 산다고 하였고 홍무예제의 부주현 제사직 의식에는 돌신주의 길이는 2척5천이고 나비는 1척인데 단의 남쪽 한가운데 묻어 단과의 거리를 2척5천으로 하되 다만 둥근 끝만 드러내놓고 나머지는 흙 속에 묻으며 신의 칭호는 부에는 부사지신, 부직지신이라 하고 주에는 주사지신, 주직지신이라 하고 현에는 현사지신, 현직지신이라 하며 신의 위패는 2개인데 나무로서 만들어 붉은 칠을 하고 글자는 청색으로 쓰며 몸뚱이의 높이는 2척이 2촌이고 나비는 4촌 5푼이고 두께는 9푼이며 좌석의 높이는 4촌 5푼이고 나비는 8촌 5푼이고 두께는 4촌 5푼이다 하였는데 제사 지낼 때의 단위에 설치하고 낮은 탁자로서 재물을 담아서 두고 제사를 마치면 이를 간수하였습니다. 건국의 초기에는 사직의 돌신주와 신의 위패를 홍무에
예제와 전조의 제도에 의거하여 만들고 신의 위패에 쓰기를 태사지신, 태직지신이라 했는데 원컨대 송나라 제도와 홍무예제와 건국초기의 옛제도에 의거하여 신의 위판을 만들되 다만 신의 칭호를 태사지신, 태직지신이라 쓰는 것이 옛날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삼가바라. 근데 제법에 의거하여 국사지신, 국직지신이라 쓰고 그 후토시와 후직시는 그전대로 배양하여 제사 지내게 하소서 하였다. 정초는 아래기를 삼가 옛날의 제도를 살펴보건대 사의 신주는 돌로 만들어 설이 있을 바람, 비를 받아 천재의 기운에 통하게 하는 까닭으로 만국의 사는 지붕을 덮어서 하늘의 양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자는 말하기를 사는 신주가 있으나 직은 신주가 없으니 그 뜻을 알 수가 없지만은 자기의 의사로서 전가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당나라의 개원내의 제사지기에도 다만 신의 자리만 설치하고 신의 위판은 없다 하였고 홍무예제의 부주현의 사직 신주 제도에 붉은 칠을 하고 청색 글자를 쓰게 한 것은 옛날의 경서에 보이지 않으니 아마 도가에서 나온 듯합니다. 또한 만약 신의 위패를 만든다면 반드시 실이 있어 간수하게 되니 이는 지붕으로 덮는 것입니다. 원컨대 옛날의 제도와 당나라 개원내와 주자이슬에 의하여 돌로서 사의 신주를 만들고 직과 그 배위는 신주를 없게 하고는 제사 지낼 때는 신좌를 설치하여 신의를 배신하게 하고 충문의 국사, 국직으로 쓰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6일 정묘 첫번째 기사 유구 국왕의 사인이 오니 동평간에 거처하게 하다. 여관에게 위문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6일 정묘 두번째 기사 판경은 도호부사 송희미가 옥감을 살해하는 것을 할애하는 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6일 정묘 세번째 기사 개성부의 산호 도라치의 형을 정하다. 형조에서 개성유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부에 사는 산호 도라치는 본디 백성 강우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는데 지금 그 본주인의 옷소매를 붙잡고 나쁜 말을 하면서 서로 싸웠으니 고사하는 것보다도 심합니다. 청컨대 속신한 보충군이 그의 본주인을 고소하고 비부와 노처로서 주인을 고소한 예에 의하여 장일백대에 유삼천리에 처하고 그 본주인으로 하여금 도로 잡아다가 사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6일 정묘 네번째 기사 형제에서 관비, 영비, 소생의 신분 문제를 아뢰다. 형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관비, 영비 등이 그 고을이나 다른 고을의 양반, 아전, 반인과 교도, 출사, 인원 등과 몰래 간통하여 낳은 자식은 모두 정해진 남편이 있는 예로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청하건대 관기 등이 그 고을에서 역사할 때 낳은 자식의 예에 의거하여 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7일 무진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7일 무진 두번째 기사 동짓날 의정부의 사연에 참가할 관원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짓날 의정부에서 사연 할 때에 육주 참판과 대사원 이상의 관원에게 연회에 나오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지 총재와 부위원에게도 모두 연회에 나오도록 허가했다 하였다. 지신사 안승순이 아뢰기를 우의정으로 그대로 치사한 유관은 국가의 원로이니 마땅히 연회에 나오도록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구나. 지금부터 시연할 때마다 연회에 참석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7일 무진 세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등을 불러 의논하다. 그 일은 경들은 말하기를 지금 온 유구
국왕의 사인을 동짓날의 조하에 본국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뜰에 쓰게 할 수 없으니 마땅히 동짓날의 접견을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접견하려 한다면 시좌소에서 불러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웃나라의 사신이 서울에 온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보지 않는다면 전혀 주인된 도리가 아닐 것이다. 또한 동짓날 예를 갖출 때가 아니더라도 옮겨 거쳐야 하는 좁은 곳에서라도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니 황희등이 대답하기를 유고국은 곧 황제께서 명을 내려 공작한 나라이니 야인과 외객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본국의 많은 신하들과 반열을 같이 하여 예를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마땅히 조화를 받고 난 후에 들어와서 서반 삼품의 서열에 서서 예를 행하게 하고 그대로 불러보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그 일은 전일에 이미 의논한 서연관은 겸관을 없애고 녹관으로 고쳐 임명하겠다는 그 일은 그 녹관의 수요와 아문의 위차에 관원의 직임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황희등이 아뢰기를 관원의 수요와 직함은 보득, 필선, 문학, 사경, 정자 각각 이명으로 하고 관명은 그전대로 서연관으로 일컫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전대로 서연관이라고 일컫는다면 관리의 직함에 있어서 관명을 버리고 세자보득이라고 일컫는 것이 다른 관직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황희등이 아뢰기를 서연관이 이미 세자의 요속이 되었으니 관리의 직함도 세자란 명칭은 없애고 서연보득이라 일컫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3군 세종 13년 11월 8일 기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서 어머니의 기년상건을 다시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경연에서 육전을 강론하다가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 어머니의 상기는 기년으로 하되 마음속으로 3년 동안을 애모한다는 조문에 이르러 말하기를 그늘의 사음부에 소를 올려 어머니 상기는 기년을 폐지하고 한결같이 3년을 따르도록 청하였는데 그 뜻은 후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곧 성인의 법이고 또 태종의 성헌이니 갑자기 개혁할 수가 없으므로 내가 이를 윤호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번에 기년 후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장가가는 사람까지 있으므로 사헌부에서 장가가는 이유를 행문한 자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3년 안에 자식이 장가들도록 허가하는 것은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남계영을 일러서 발설한 것일 것이다. 계영이 어머니가 죽은 지 3년 안에 이중만의 딸에게 장가갔으니 비록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더라도 만약 울면서 호소했다면 아버지도 또한 천리가 있는데 어찌 그 청을 듣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계영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8일 기사 두번째 기사 내구마 100피를 감하게 하다. 이내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고초를 감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8일 기사 세번째 기사 보충갑사와 별시위 취재시의 표적거리를 정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보충갑사와 별시위의 취재 때 180도의 거리의 좌우에 각각 3부를 한정하여 표적을 세우게 하고 구갑사의 하번 취재와 내거미의 호평 취재 때 180도의 거리의 좌우에 각각 5부를 한정하여 표적을 세우게 했으나 모두 너무 가까워서 합격하기가 어려우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보충갑사와 별시위의 취재 때는 각 좌우 각각 5부, 구갑사의 하번 취재와 내금위의 포평 취재 때에는 좌우 각각 10부를 한정하여 표적을 세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8일 기사 네번째 기사 8월 상순에 강모할 곳을 아뢰어 정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해마다 8월 상순에 강모할 곳을 아뢰어서 정하고 강모할 장소가 있는 데와 그 지나가는 주현을 제외하고는 풀을 베는 일로 밀력을 허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8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자신이 해청을 가져갈 두목들에게 털옷을 주기를 청하다.
모의를 주기를 청하므로 명하여 황희 맹사성 권진 허조 신상 정초 등에게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이미 해청을 받들고 간다고 말을 하니 모의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며 명하여 산달 여우 너구리 가죽으로서 20불을 지어서 주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8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접반사에게 두목의 행패를 묵인하는 통사를 아뢰게 하다. 함길도 감사와 접반사에게 전지하기를 두목 등이 각 역에 이르러 혹시 도리에 어긋난 짓으로서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하였는데도 통사 등은 다만 이를 금지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몰래 사주를 행하게 되니 심히 옳지 못한 일이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모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8일 기사. 일곱 번째 기사. 축성의 명을 받은 최윤덕의 시찰 결과를 아린 상소. 판부사 최윤등이 상언하기를 신이 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자와 연해지방의 여러 고을에는 지난해부터 비로소 쌓았는데 경상도 감사는 배치를 늦게 하여 금년에 역사를 시작했으니 너무 늦었으므로 그만두도록 명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때의 성덕이 배역에까지 널리 베풀어져 거주하는 백성들이 무사합니다. 그러나 외구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해년에 외적을 쳐서 1천여 명을 사로잡아 중을 삼았으며 소신이 또 외적의 배 40척을 빼앗았으므로 외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벌써 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방비를 엄중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병고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사한 때에 미리 방비하지 않으면 비록 뒷날에 걱정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연해지방에 거주하는 백성이 없었으므로 외인이 내륙 깊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으니 일월역 사근역의 싸움이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해변에 백성이 조밀하게 거주하는 외구가 배에서 내린다면 노략질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소수의 성군으로서 반드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마땅히 이때를 당하여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사변이 있으면 문을 굳게 닫아 방어하며 사변이 없으면 모두 전야에 나가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요긴한 일입니다. 또 지금 백성들이 안일한 데 젖어서 있어 성 쌓는 것으로 백성을 괴롭힌다고 여기오나 누가 백성을 사역하지 아니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함길도에 갔는데 도내의 각 고을에 모두 성터가 있는 것을 보고 각 고을에 묻고 고적을 열람하여 왕태조의 주군의 성을 쌓은 뜻을 갖추 기재하였사오니 만약 가져다가 보신다면 성을 쌓는 뜻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받아들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8일 기사. 여덟 번째 기사. 형을 남용한 이흡과 유지래의 현문을 불허하다. 집이 조서강이 아뢰기를 성주목사 이흡과 밀양부사 유지례 등이 빙홀월과 윤이 등을 억울하게 형벌하여 죽였습니다. 신이 옥사를 보니 신장 2차례에 벌써 뼈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법 외의 형벌을 더한 때문입니다. 진실로 마땅히 엄격히 징계해야 될 것인데 지금 추액하지 말라고 명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비록 사유를 거쳤다 하더라도 마땅히 행문하여 과제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사유가 내렸고 또 그 죄가 유형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찌 다시 행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서 망골례를 행하고 유구국 사신의 자문을 받다. 경복궁에 거동하여 왕세자와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동지를 할애하는 망골례를 거행하고 건정전에 나아가서 왕세자와 많은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다. 유구국왕의 사신 할애구와 부사 의보 결제와 선주 등이 서반 산품의 바늘에 서서 배례를 마치고 마침에 사신과 부사를 건정전 안에서 불러보니
하레구라 자문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리면서 그 자문에는 유구국 중산왕 상파지는 서신을 올립니다. 홍무에서 영락영간에 이르도록 조왕과 성부 왕께서 사신을 보내 예물을 가지고 가서 바쳤으며 또 여러 번 기국에서 사신을 보내 우리나라의 이름에 진귀한 물품을 주셨는데 그 후로도 우리나라에서 바닷길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이웃나라와 교통하는 일은 또한 왕래하는 의리를 승상하는 것이고 행인이 명령을 전하는 일은 화호의 맹세를 굳게 하는 것이므로 지금 특히 정사, 하레구 등을 일본국 대마주 객상으로 온 배 1척에 편성시켜 지름길로 보내어 변변치 못한 물품을 받들어 국왕전하께 올리어 작은 정성이 남아 표하려 하오니 다행히 꾸짖으시고 받아주시기 바라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보낸 이 논에게 붙인 물화뿐이오니 비옥건대 무역을 관용하여 일찍이 발송하여 돌려보내주신다면 편리하고 이익이 되겠습니다. 예물은 소목 2,000건과 백반 100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날씨가 차가운데 수로 고생하며 왔구나 하니 하레구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조왕과 부왕 때부터 서로 교호 이해를 닦아왔사온데 그 후에 외인이 가로막아서 오랫동안 수호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전일의 호의를 닦고자 하여 배를 정돈하여 바람을 기다린 지가 거의 몇 달이 되었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므로 마침내 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에 대마도 적의 괴수 육랑차량의 상선이 우리나라에 이르렀으므로 빌려 타고 오려 했는데 또 사로잡힌 교국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므로 이들을 거느리고 오고자 했으나 배가 좁고 바람도 편하지 못해서 거느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의 후한 뜻을 알겠도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장전에서 연회를 베푸고 의정부에 사연하다. 임금이 시주하소에 돌아와서 장전에 나아가 연회를 베푸니 왕세자와 정친이 입시하였다. 의정부에 잔치를 내렸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유구국 사신의 반열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유구국의 사신은 곤도의 예의에 의하여 산품의 반열에 서도록 의논에 정했으나 곤도는 비록 중조의 관직은 받았지만 본국의 지경 안에 있으니 지금 유국의 사신은 국적국의 사신이므로 종이 품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유국의 계기는 이미 본조의 많은 신하들과는 일시에 예를 행할 수는 없사오니 어찌 그 반열에 놓고 낮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산품의 항렬에 쓰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맹사성, 권진, 허조 등은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일본 국왕의 사인을 본국의 산품에 반열에 쓰게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지금 유구 국왕의 사인도 또한 일본 국왕의 사신의 예의에 의거하여 산품의 반열에 쓰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유구국이 일본보다 적은데 일본 국왕의 사인도 이미 산품의 항렬에 쓰게 했으니 지금 이 계기는 이 품의 반열에 쓰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양녕대군 첩의 딸 건희와 오승 등의 처벌을 주청하다. 아뢰기를 양녕대군 이제의 첩의 딸 건희가 자주색 명주로 말의 고삐를 만들어 길을 다니다가 금란리에게 잡혔는데 건희는 공령군 이인의 기첩인 봉금종과 함께 대사원 오승의 기첩인 금강아의 집에 가서 이를 청하니 금강아가 이웃 여자인 소사를 시켜 오승에게 청하였는데 오승이 금란리에게 이르기를 본부에 알리지 말라 했으니 건희와 봉금종에게는 각기 태형 50대를 치고 금강이와 소사에게는 태형 40대를 치고 오승은 사정이 이미 명백한데도 부끄럽게 풍헌의 장관으로서 공공연히 청탁을 행하고도 실정을 말하려 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모두 형률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명하여 건희와 봉금종에게는 속전을 거두게 하고 소사는 논제하지 말게 하고 오승은 관직을 파면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10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대선 오승희 건의의 사건을 해명하는 상소를 올리다. 시는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 외람따위 풍운의 옷자락에 있어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싸운데 어찌 감히 사정에 따라 세상 사람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사리에 어둡고 용렬하여 사람들의 기대에 합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난날에 평소부터 아는 이웃 여자인 소사가 와서 고하기를 제가 아는 한 여자가 자주생 명주 말고비를 사용하다가 금란이에게 잡혔다고 하므로 시는 이 말을 듣고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본부에 나아가니 형방리가 그 일을 보고하였으나 시는 이 말을 듣고는 다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전이 지비에게 가서 말하니 지비가 그 아전에게 눈짓하여 갑자기 다른 일을 독촉하니 그 아전은 곧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 만에 동료들이 서리들의 공사를 가져다가 어소에 알리지 말고 금란이에게 잡힌 것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얽어 만들어 드디어 시는 탄핵했습니다. 시는 가만히 의심하기를 공사의 채통은 마땅히 먼저 영을 마음한 사람을 국문하여 그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인데 지금은 그 범인은 석방하고 신을 탄핵하는 데만 급급하여 오로지 신을 쫓아내기를 마음먹으니 풍운의 임무는 마땅히 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살피옵소서 하였다. 좌대응 김종수에게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신정, 윤회, 정초 등이 아뢰기를 사무의 재산은 면백하오나 오승의 상서는 발명한 것이 없사오니 분명히 마땅히 다시 분별하지 말 것입니다 하니 신상은 아뢰기를 오승으로서는 부끄러워 자복할 여가도 없었을 것인데 도리어 상사였으니 마땅히 죄책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맹사성은 아뢰기를 사리를 따지자면 한정이 없으니 어찌 오승이 법을 굽히지 않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러 변명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변명하지 않은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대신의 말을 분변하지도 않고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수의 상서에는 변명하는 말이 없었으니 비록 형조에 내려 분별하더라도 반드시 발명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명하지 못할 줄 알고 하옥하는 것도 또한 심히 옳지 못합니다 하고 호조, 권진 등은 아뢰기를 사헌부의 계사가 근거가 있으니 만약 범죄한 사람과 함께 모두 옥에 내려 힐문한다면 대원이 옥에 갇혀 있게 되므로 어리상 다시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그 글을 머물러 두게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군자와의 장에 바칠 함견도의 세를 피곡으로 바치게 하다. 황희, 맹사성, 권진, 허조, 신상정초, 윤회, 신장 등을 불러서 의논하기를 호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검문에 본도에서는 심히 식량이 곤란하오니 군자와 의창에 바칠 세를 피곡으로서 수납하여서 내년 봄의 파종에 쓰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여러도의 감사들이 다투어 백성에게 사랑함을 보이려고 마음먹고는 해마다 이와 같이 아뢰니 만약에 그 뜻을 따르게 된다면 수십 년이 되지 않아서 국가의 창고가 텅 비어 모자라게 될 것이니 반드시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함길도는 금년에 농사 시기를 잃었으며 더구나 사신을 접대하는 이로서 간고함이 다른 도보다 배나 더하니 그 의창에 바치는 것을 마땅히 피곡으로 수납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0일 신민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함길도 갖고 오르 환상 및 수납에 대해 아뢰다. 함길도 갖고 오르 환상은 일사년의 수교에 의하여 비난하고 공공하여 본색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로 교환하여 관청에 바치게 하고 그 전세와 의창의 환상미는 서로 교환하는 것을 없애고 모두 본색으로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랜대로 시행하게 하되 다만 의창미는 피곡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자원하는 대로 수납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서 천추절 하례를 행하다.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임금이 거둥하여 왕세자와 더불어 천추절 하례의 예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정몽주와 길제를 충신도에 넣으라 하였다. 시좌소에서 돌아와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이경에게 이르기를 서울과 지방의 사대부와 서인의 집에 모두 사당을 세웠는가? 비록 사당을 세웠더라도 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면 한갓 빈그릇이 될 뿐인 것이다 하니 이경이 대답하기를 사당은 이미 일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모두 이를 세웠지만은 신주를 설치했는지 아니했는지는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에서 상고에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설순에게 이르기를 시중 정몽주는 죽기까지 절개를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며 주서 길제는 절개를 지켜 마음을 변하지 않고 상소에서 물러가기를 청했으니 찬술한 충신도 안에 모두 얼굴을 그리고 찬을 짓도록 하라 하였다. 칭송하는 거리를 찬이라고 한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서영관의 겸임을 혁파하고 녹관으로 대신하게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서영관은 세자를 보양하게 되니 직임이 가볍지 않은데도 다른 관직으로 이를 겸임하게 되니 옳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좌우 보덕으로부터 좌우 정자까지 따로 녹관을 만들어서 세자 좌보덕, 세자 우보덕, 세자 좌필선, 세자 우필선으로 하여 차례에 따라서 임명하고 석자의 구별은 그전대로 서영관으로 명칭을 삼고 좌우 부정자는 혁파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서 도망한 노비에 관한 모든 사안을 전담하도록 하다. 형조에서 도관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도망한 노비를 그대로 잡는 것과 잡은 노비와 숨은 노비를 불러들이는 일과 방매된 노비 등의 일을 본사에서 신문 처리하도록 하였사오나 그러나 본사에서는 그전부터 다만 송사하는 사람의 간호만 가두고 그 나머지 사람은 마음대로 가두지 못하게 되고 만약 도망한 노비를 잡으면 곧 관청에 맡기는 등의 일로 반드시 형조에 보고하고 난 후에야 가두게 되니 다만 일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장차 도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본사의 소수의 장수로서 받아들이고 지키며 진퇴하게 되니 도망하지 못하게 함이 어렵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 도망하는 노비와 그대로 잡은 것과 잡은 노비와 숨은 노비를 불러들이는 것과 방배된 노비 가운데에 마땅히 거두어야 될 것은 본사에서 마음대로 시행하게 하고 또 전옥서의 수회장으로 하여금 법식에 따라 이를 영수하여 진퇴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말먹이는 곡초를 감하여 수납하게 할 것을 아뢰다. 아뢰기를 사복시에서 말먹이는 곡초를 경계의 갖고 올라 하여금 말 한 필에 곡초 25권을 수납하게 하니 백성에게 폐를 끼침이 실로 많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 5권을 감하고 20권으로 정하소서. 올량합의 말은 말 한 필당 곡초 15권을 주게 되므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곡초를 상납하게 하고 3월부터 4월까지 동서 적전의 곡초로서 이를 기르게 하되 이것이 부족하면 당번된 여러 관원으로서 혹곧 백안두곤, 살고지 및 광주, 양건의 수변 근처의 야초를 베어 이를 보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복궁으로 돌아와 거처하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통례문 하리를 무고하게 매질한 사헌부의 관리를 공문하도록 하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동짓날 영의정 황희가 들어와서 망골레에 참석했다가 본조의 하리하에는 몸이 편하지 못하여 들어와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헌부에서 통례문에 하리를 불러서 황희에 들어오지 않은 까닭을 물으니 하리가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헌부에서는 그 사유를 알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하리를 매를 때렸는데 신등이 생각해보니 황희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통례문의 하리는 잠시도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도리어 매를 맞게 되었으니 공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백관의 장임으로 당상관이 진퇴할 적에 헌부에 알리는 것은 진실로 전례가 없는데 지금 욕을 당했으니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정부에서 아린 것을 나는 이를 옳게 여긴다 하였다. 즉시 집행 이 구상을 불러서 그 까닭을 물으니 구상이 아뢰기를 수상이 하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통례문의 하리가 일찍이 와서 알리지 않았던 때문에 이를 죄 주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통례문의 하리는 조금도 과실이 없는데도 도리어 죄를 받았으니 헌부의 일을 처리하면 실로 정대하지 못하였다. 또 대신의 말은 진정에서 나온 말이다 하면서 드디어 사관원에 내리 헌부의 관리를 군문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 7호 54권 세종 13년 11월 13일 갑술 예번째 기사 유국 국왕의 사신과 부사 등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의복을 각각 2벌씩 내리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의복을 각각 1벌씩을 내렸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4일 을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향하고 격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4일 을해 두번째 기사 강릉 판관 권심이 사조하니 형벌을 삼가라 당부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강원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해마다 곡식이 잘 되지 않아서 백성의 생계가 공공하게 되니 그 해에 풍년 드는 것과 백성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수령의 힘으로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만 곡식을 거두어 흩어주는 것을 제시기하여서 공공한 사람을 진율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말게 하는 일은 그 책임이 수령에게 있으니 가서 그대의 마음을 다할 것이로다. 또 형벌은 중대한 일이므로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래 수령 등이 법을 어겨 형법을 억울하게 하여 생사람을 상해하게 되니 이는 내가 몹시 염려하는 바이로다. 그대는 그것을 조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4일 을해 세번째 기사 유구국 정사와 부사가 오매목 호초 등을 바치자 정포를 회사하다. 하례구가 오매목 74건, 심중청 20냥중, 호초 20건, 만등 100개를 바치고 부사 의보결제는 속형 8건 13냥중, 청잡의 1벌을 바치므로 하례구에게 정포 60표를 의보결제에는 정포 30표를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4일 을해 네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5일 병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지금 유고국왕이 본국에 자문을 보내왔는데 만약 유사로 하여금 서계를 만들어 답하게 하면 예절에 어긋날 것 같으며 자문으로 답한다면 온나라와 교통하는 예가 아니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서계로 답한다면 저들이 비록 노할지라도 우리나라는 크고 강하며 저 나라는 작고 약하니 무엇이 들었겠는가. 그러나 유고국은 중조에 교통하여 장면까지 받았으니 외인에게 비할 것은 아니다. 중조에서 반드시 본국의 답한 글을 볼 것이니 예절에 합하지 않았으면 안 될 것이다. 비록 서계로 답하더라도 도서에 인을 찍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저들은 비록 무리하나 우리는 무리하게 대접할 수 없다고 했으니 마땅히 옛글을 상고하여 답할 것이다. 아니 맹사성은 아뢰기를 마땅히 옛글을 상고하여 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유고국은 지극히 작은 나라로서 의상의 제도와 예의의 일도 없으니 지금 자문에 우자 조선국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공청에 자문한 것을 가리킨 것일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서기를 만들어 답하는 것이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문 가운데 첫머리에 이름을 쓰고 자문에 서명했으니 또한 자문을 쓰는 예가 아니다. 그러나 나를 가리킨 것으로 공청을 가리킨 것은 아니니 내가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외방의 개숙 교수관이 그 직책이 사관을 겸임하고 있으니 이것이 비록 좋은 법이지만 그러나 일이 중대함으로 경솔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수관이 만약 그 직임자가 아니면 시사를 함부로 기록하여 뒷세상에 전하게 될 것이니 그 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 안의 사관도 그 선임이 지극히 중대하다 하니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서울 안에 있는 사관은 비록 이조에서 이를 임명하지만 만약 그 적임자가 아니면 춘추관에서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대원 등이 또 아뢰기를 외방의 권장하고 경계하는 일은 매양 봄 가을마다 지부하게 되니 만약 특이한 일이 있으면 어찌 알지 못하고서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탐호한 사람은 어찌 자신이 죽은 뒤의 명성을 두려워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수관에게 춘추관의 관직을 겸임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15일 병자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15일 병자 세번째 기사 허성에게 대사헌을 김중곤에게 좌사관을 제수하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15일 병자 네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각 참의 수레와 소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 황해도 각 참의 수레와 소에 대한 일을 정부와 여러 관청에 의논하니 황인 등은 옳습니다고 말하고 맹사성 등은 수레는 구르는 물건이므로 황해도는 칠참에서는 되지만 혹시 산이 높아서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와 말로 운반하는 것이 폐해가 없게 될 것이니 그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는 것은 그 두 도에 물어본 후에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고 말하고 이맹균 등은 수레로 실는 것이 이미 그 전에 시험하였는데 오래도록 계속할 수 없으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맹사성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15일 병자 다섯번째 기사 유리한 의주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방법을 논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의주의 인민들은 사신을 접대하는 일에 지쳐서 장차 모두 고향을 떠나려 하니 그들이 유의하면 형세가 구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깊고 먼데 있는 각 고을 인민들을 미리 의주에 옮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하게 하여 변방고을을 충실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와 여러 관청에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니 맹사성 등은 아뢰기를 사신을 접대하는 폐해는 의주가 더욱 심하고 그 나머지 각 고을도 또한 모두 고루 피폐하여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데 만약 그 백성을 의주에 옮겨둔다면 이는 동쪽을 부수어 서쪽을 보충하는 것이 되니 옳지 못할 듯 합니다. 마땅히 도내에서 일찍 다른 도로 도망해 가서 거주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모두 의주에 두어서 직업에 안정하여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맹균 등은 아뢰기를 소민들은 그 지방에 안착해서 떠나기를 싫어하니 갑자기 다른 고을에 옮겨둔다면 반드시 원망이 일어날 것이오니 형세가 편안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년에는 가산 이북의 각 고을의 백성들이 유망한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 마땅히 본도의 깊고 먼 곳과 다른 도에 도망해 간 사람을 다 찾아내어 모두 본고을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또 도내의 자원하여 이거할 사람을 모집하여 연수를 한정하여 조서를 감면해주고 더욱 구휴를 더한다면 혹시 저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허저와 황희 등은 아뢰기를 일찍이 황해도에 도망해 간 사람을 먼저 찾아내서 들어가 살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사신의 접대에 피곤한 것은 유독 의주뿐만이 아니고 길가 각 고을이 모두 그러한데 의주의 백성 가운데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까닭을 탐지하지도 않고 유망한 백성을 강제로 모은다면 모이는 대로 곧 흩어질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그 도의 감사에게 그 사유와 폐해를 구제할 방법을 그 고을의 인민들에게 물은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맹사성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5일 병자 6번째 기사. 재향악과 조회악에 겸해 소속한 악공들을 취재하여 천직시키다. 예조에서 예악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악학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조회악을 설립할 초기에는 악공이 모자라서 아학서의 악공 24명을 자원에 따라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 재향악과 조회악의 두 악에 겸해 소속시키고 취지하여 도를 더주고 천직시켰던 일이 이미 일정한 전례가 되었으니 청컨대 그 후에 더 소속시킨 악공 19명도 또한 초기 수교에 의하여 취지하여 천직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6일 정축 첫번째 기사. 절1을 할애하는 표문을 전송하다. 임금이 세자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절1을 할애하는 표문을 배송하였다. 총재 전시귀가 표문을 받들고 떠남으로 시귀에게 의복 2벌과 모관 갓신을 내렸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6일 정축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6일 정축 세번째 기사. 절일표 통에 그린 용이 견양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화원을 태영에 처하다. 공주에 명하여 절일표에 넣는 통에 그린 용의 견양을 올리게 하고는 이를 보시고 말하기를 지금 견양을 본다면 그린 용에 어금니가 있는데 표문에 배려할 때 내가 표문통을 보니 어금니를 그리지 않았었다. 하면서 즉시 화원에게 명하여 금을 싸가지고 성질사의 행차를 뒤따라가서 어금니를 그리게 했는데 성질사가 회부하기를 표문 통의 5마리 용과 보 안의 1마리 용도 모두 어금니를 그리지 않았으므로 지금 모두 더 그려 넣어서 가지고 갑니다 하므로 헌부에 명하여 공조좌량 원지어와 화원을 국문하에 아뢰도록 하니 헌부에서 아뢰기를 지어가 자세히 살피지 않았으니 태영 50대를 치고 화원 양비와 영사 정의에게 곤장 60대를 치소서 하니 명하여 양비와 정의에게 태영을 각각 20대씩 치도록 하고 지어에게는 논지하지 말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7일 무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7일 무인 두번째 기사. 박경무 김여회 갈유럼에게 직첩을 돌려주라 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8일 김효 첫번째 기사. 외인 사신의 접견 문제를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신상이 아뢰기를 지금 중국 사신이 서울에 들어왔는데 외인들도 의를 사모하여 왔으니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외인들에게 변복을 하고 들어오도록 하여 사신에게 이를 알게 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지난번에 장청이 외인에게 사로잡혔다가 본국에 도착했으므로 이를 억류하고자 의논했으나 중국 사람을 숨길 수 없으므로 어복을 주어 돌려보냈는데 본국이 일본과 교통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이미 알고 있으니 대국을 성심으로 섬기면서 유독 이런 작은 일을 숨기다가 만약 발각이 되면 매우 정직하지 못하게 되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어조가 아뢰기를 지금 온 외인들은 모두 무역하기 위한 것이고 오로지 공물을 바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통신하는 외인을 제외하고는 다만 행장만 가지고 왕래하는 사람은 경기 근처에 갖고 오래 머물게 하고 통사로 하여금 와서 바칠 물건을 바치도록 올리도록 하고 몸소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외인들에게 말하기를 마침 지금 중국 사신이 서울에 왔으므로 일이 매우 바쁘니 그대들은 숙배를 그만두고 바칠 물건은 예조 낭청에 전해주어서 올리도록 하라 하되 그 국왕과 구주 절도사가 보낸 사람은 숙배하도록 허가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8일 김효 두번째 기사. 판의준 목사 등을 홍수 때 인명을 상하게 한 점을 들어 논지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판의준 목사 이상흥 판관 김상안 지벽동군사 박신, 지여영군사 김경, 전 판강계 도호부사 전식위, 지이상군사 최징, 전
지창성 군사, 정신귀 등이 일찍이 낮은 지대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두지 않았으므로 지난 6월에 큰 물이 져서 민가를 떠내려가게 했으니 상흥은 유리장 80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각각 90에 해당되며 또 상흥과 상하는 홍충 등 5명에게 강을 건너가서 왕구를 가져오게 하여 물에 빠져 죽게 했으며 또 큰 물에 경비를 하지 않아서 또 강총 등 6명으로 하여금 물에 빠져 죽게 했으니 유리 장 80에 해당하고 상인은 중형에 따라 장 60에 해당하고 상흥은 장 80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에 상안과 최진과 신규와 박신과 김경 등의 3등을 가명하도록 하고 상흥과 시귀에게는 논지하지 말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8일 김용 세번째 기사 외수차와 당수차의 사용을 권장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수차 감조관의 수본 가운데 만약 전답이 다 마르지 않을 때는 외수차를 쓴다면 이인이 하루 동안의 역사로서 여러 무의 전답을 관계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각도에 공문을 보내어 미리 수차를 만들고 제목을 준비하게 하여 장인들에게 만들도록 하고 아울러 2개 나아가서 세찬 수세를 익히게 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즐겨 쓰도록 하고 당수차도 아울러 만들도록 하고 외방의 장인들이 능히 전에 익혀서 관계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에게 그 실제의 효과를 상고하여 계문해서 그 공을 상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9일 경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9일 경진 두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권징 허조 등을 불러 의논하다. 첫째는 도순 찰사 유은지가 아뢰기를 두목진양 등이 아모카로부터 돌아와서 사신에게 알리기를 사로잡힌 중국 사람 103명이 나옵니다고 하니 은봉이 대답하기를 지금 겨울철을 당하여 거느리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잠정적으로 단천, 북청 등 고을에 나눠두었다가 봄에 날씨가 화창함을 기다려 들여보낼 것이라고 하니 혹시 이 말과 같이 한다면 단천, 북청 등 고을에는 여진의 잡류들이 사이에 처해 있으므로 왕래하면서 말을 할까 두려우니 마땅히 함흥 이남의 각 고을에 두어서 겨울을 지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금년은 한길도가 지극히 피폐하니 마땅히 본도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마땅히 따뜻한 날을 이용하여 길을 나누어 거느리고 철원 장단을 거쳐 와서 유후사에 두었다가 봄을 기다려서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했다. 그 둘째는 종학의 종친에게 일찍이 유사를 두었으니 경영군이 이 사람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친척 사이에 유사라고 일컬으면서 그 과실을 기록하여 서로 꾸짖는다면 혐의가 일어날까 두려우므로 일찍이 종부시 교지를 전하기를 지금부터는 종학에는 종친의 유사를 없애고 종학 안의 일은 교관이 살피고 종학 밖의 일은 종부시에서 살피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종학 안에 과실을 기록하는 것도 교관의 할 일은 아니니 그렇다면 유사를 정하든지 정하지 아니하든지 이를 처리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엄한 스승의 매질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꾸지람은 다만 그 은혜만 보일 뿐이며 그 원수되는 일은 보이지 않는 법인데 종학안의 유사는 또한 착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고 은혜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거전대로 두었다가 배단이 생기는 것을 기다리 혁파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셋째는 최윤덕이 의견을 올리기를 경상도의 남해와 동네는 대마도와 서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외적이 가장 먼저 침입하는 땅이니 마땅히 빨리 성을 쌓아서 떡밥의 병고에 대비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농민들을 역사시키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선군으로 하여금 성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하는데 이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경계의 성군도 오히려 사역해서는 안 될 것인데 더군다나 이 땅은 적을 방어하는 데 기묘한 곳이니 더욱 성군을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이 논한 바를 내가 매우 옳게 여기는 바이다 했다. 드디어 유은직에 전지하기를 사신이 만약 중국 사람을 머물러 두게 할
이를 말하거든 경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본도는 날씨가 추워서 겨울을 지내기가 심히 어려우니 마땅히 날씨가 따뜻한 날을 이용하여 길을 나눠 내보내어 서울 옆에 두도록 하라고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종정승이 미국을 주기를 청하니 100석을 내리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종정승이 서신을 만들어 등 차량을 보내어 미국을 주기를 청하옵니다. 금년 정월에 이미 쌀콩 모두 100석을 내렸으니 청컨대 100석만을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유고국의 사신들에게 의복을 내리다. 의복 각각 한 벌씩을 내리고 선주와 반인에게도 의복 각각 한 벌씩을 내렸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1일 임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봉사 인원에게 주는 평안도 감사의 물품을 없애도록 하다. 평안도 감사가 아래기를 영락 15년 5월 1일 사원부의 수교 가운데서 봉사 인원은 상시로 높은 관직과 후한 녹으로서 성상의 은혜를 후하게 입었는데 북경에 갈 때에도 또 미국과 저화를 주어서 행정을 돕고 또 노자까지 내리는데도 평안도 감사가 매양 가는 행차에 소도자, 석등잔, 인삼, 오미자 등의 물품을 종사관에게 이르기까지 기증하니 북경에 가는 행차가 끝이 없어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지금 검단하여 여러에 묵은 폐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여 명하여 인삼, 석등장, 오미자 등 물품은 검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잔물은 검하지 말라 하였다. 삼가 이와 같이 해마다 북경 가는 행차에 모관, 이음, 모투, 연좌, 도자와 여러가지 음식물을 아래로 따라가는 사람의 이르기까지 모두 갖춰주게 되니 실로 이것이 큰 폐단이었습니다. 1년에 쓰이는 잔물의 수량도 이루 다 계산할 수 없는데 이것이 모두 곡물로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민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며 제주하는 일도 또한 백성의 손에서 나오거늘 하물며 본도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며 더구나 지경이 북경과 연접하여 본국의 사신을 맞이하고 호위에 보내는 일과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폐해가 다른 도에 비하여 100배나 더하오며 더구나 위의 항목을 잔물을 해마다 거두어 들이니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막심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갖추어 주지 말도록 하여 변단 백성을 쉬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대마도의 육랑 차량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4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김중곤이 어머니의 심상 3년 동안 관직을 세수하지 않을 것을 주청하다. 가만히 생각하오건대 부모는 자식의 하늘과 땅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날 수 없으며 어머니가 아니면 기를 수가 없으므로 나를 낳고 나를 기르신 덕은 하늘처럼 끝이 없으니 진실로 누구를 경하게 여기고 누구를 중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난 지 3년이 된 후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까닭으로 성인께서 3년의 상기를 마련하여 지나친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을 억제하여 이에 맞도록 나아가게 하고 미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힘써서 이에 따르게 했으니 이는 세상에서 공통으로 행하는 상기이므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없이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하여 계시므로 어머니의 상기를 기념을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는 높은 이가 두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일찍이 하루라도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가에서는 옛날의 전례를 상고해 이 제도를 행하니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기년을 지나자마자 관직을 주며 일을 맡겨 띠를 띠고 조정에 쓰게 하고 관부에 앉게 하여 일을 맡고 형을 시행하기도
여가가 없거늘 어찌 마음으로 3년 동안 애무하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에 선비들이 모두 습관적으로 보통으로 여겨 기년을 지난 후 술을 마시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평유가 다름이 없으며 신혼생활까지도 하면서 태연히 부끄러움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법제의 본뜻이겠습니까? 풍속의 경박한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말을 하기조차 슬픈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방이 편안하여 군사를 동원할 급한 일도 없는데 어찌 마음으로 3년 동안 애모해야 할 사람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예기에 3년의 상기는 사마가 틈사이를 지나는 것과 같이 빠르다고 했는데 어머니 상기를 기년으로 한다면 남은 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관직을 재수하지 말고 마음으로 애모하여 3년의 상기를